어,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세를 유지해서 뭐 공부를 할 때 생각해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집중도 오래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좀 가끔은 속도 답답한 느낌도 받고 정말 심할 때는 머리까지 많이 아팠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핵심으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거북목과 호흡 기능의 연관성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 찾고 공부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오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거북목과 호흡 기능이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먼저 거북목을 볼 건데요. 거북목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개가 이렇게 전방으로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볼 건데 저희가 무거운 물체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무거운 물체를 내 몸 가까이서 들었을 때랑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볼 거예요. 먼저 무거운 물체를 몸 가까이서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떨 것 같으셔요? 이것도 좀 이에 대해서도 잘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채팅으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편하죠. 응.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무거운 물체를 내 몸 가까이로 들고 있다 보니까 이 무게를 내 몸에서 좀 분산시키면서 확실히 안정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고 좀 더 확실히 부담이 덜 가서 오랜 기간 들고 가도 좀 괜찮죠. 근데 이 반대로 팔을 뻗어서 무거운 물체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저는 벌써 생각만 해도 이 무거운 물체랑 내 몸을 연결하고 있는 팔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이 무거운 물체 때문에 좀 뒤뚱뒤뚱거리면서 균형이 깨지는 느낌 또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처럼 거북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고개가 전방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람의 목에서 부담해야 되는 머리의 무게는 굉장히 또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목에서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거북목이 생기게 되면 이 중력선에 대해서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서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보상하고자 흉추 부분은 오히려 후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거북목을 가지게 되면 고개가 중력선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때 목에서 부담하는 머리의 무게는 증가해서 목은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중력선에 대해 이 앞으로 나아가진 머리를 보상하기 위해서 흉추에서는 후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단지 이렇게 상체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지 쪽도 생각을 해보면 흉추가 후만이 되게 되면 이를 보상하고자 골반에서는 전방 경사 또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커브가 완만한 커브가 아니라 이렇게 과도한 커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갈 건데 거북목에서 흉추와 경추의 연관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화살표로 되게 많이 해놨는데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먼저 흉추 후만을 볼 건데요. 흉추 후만이라고 하면 많이 알고 계시는 라운드 숄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흉추 후만이 되게 되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력선으로부터 후만되면서 몸의 중심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중심을 맞추고자 고개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고개가 앞으로 나아가는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북목, Forward Posture, FHP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거북목이 또 생기게 되면 거북목으로 인해서 목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들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에도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좋아지지 못하니 경추의 ROM, 가동 범위 또한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흉추 후만과 경추 ROM 감소에도 지금 화살표로 연결을 해두었는데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경추와 흉추 사이에는 또 연결되어 있는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때에도 흉추가 후만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 또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흉추우먼을 가지고 있으면 뭐 거북목을 갖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경추의 ROM 감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북목과 흉추와 경추는 서로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 만약에 흉추 후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단순히 흉추 안에서만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그 위에 파트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아래 파트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거북목과 호흡 기능의 연관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거북목이 있으면 왜 호흡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그걸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북목이 있게 되면 고개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목에서 부담해야 되는 머리의 무게가 증가하고 목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목에 움직임을 또 담당하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단순히 목의 움직임만을 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호흡근으로서에도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들에는 많이 알고 계시는 목비근, 흉쇄유돌근이라고도 하죠.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와 복장뼈, 그리고 빗장뼈를 연결하고 있는 이 흉쇄유돌근과 경추와 갈비뼈 1번과 2번을 연결하고 있는 목갈비근, 사각근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 근육들이 목에서 움직임을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호흡근으로서에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움직임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호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호흡에서는 많이 설명을 안 드려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갈 건데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나 숨 쉬어야지 하고 숨을 쉬는 사람은 없죠. 호흡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러한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하게 돼도 저희 몸에서는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이 그림을 먼저 볼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먼저 앞에 지금 보이는 4가지 근육들이 제1차 호흡근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근육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근, 목갈비근인 스케일린, 그리고 갈비뼈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바깥 갈비 사이근과 속갈비 사이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다이아프레임, 가로막, 횡격막이 있습니다. 이 4가지 근육들이 제1차 호흡근으로서 숨을 들이마시게 되었을 때 수축하면서 가슴의 용적을 넓혀주고 이제 숨을 다시 내쉬게 되면 다시 이완을 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저희가 정말 안전 상태에 있을 때, 뭐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때, 그러한 상태일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거의 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숨도 차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인 호흡이 필요하게 돼서 이 1차 호흡근들 뿐만이 아니라 제 2차 호흡근이라고 하는 보조 호흡근들이 또 작용을 하는데, 좀 끊기나요? 안 끊기죠? 그 2차 호흡근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목비근, 흉쇄유돌근이 있고 또 그리고 배에 있는 복부 근육들이 제2차 호흡근으로서 호흡을 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그 결론적으로 이 거북목과 호흡 기능이 연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거북목은 고개가 전방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경추에서 부담하는 스트레스는 많아진다 했잖아요, 목에서. 그래서 이 목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 목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단순히 목의 움직임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근으로서도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비근과 목갈비근이 있었잖아요. 그 이 2가지 근육들이 호흡근으로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북목을 가지게 되면 목의 움직임에도 문제가 있지만 호흡근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는 제가 넣어놓지 않았지만 그 횡격막 있잖아요. 횡격막의 신경이 경추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추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횡격막 기능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북목이 있게 되면 호흡 기능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연구 자료는 거북목과 호흡 기능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평면에서 상부와 하부, 그러니까 호흡했을 시 상부와 하부 흉부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인데요. 같이 하나씩 볼게요. 먼저 상부 흉부의 이 형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피험자의 전방에서 세 번째 복장 갈비 관절을 중심으로 좌우로 5개씩 마커를 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 흉부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피험자의 후방에서 피험자의 팔돌기를 중심으로 좌우로 5개씩 마커를 배치하였고요. 그리고 이 마커의 간격은 피험자의 흉부 둘레의 5%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했을 때 상부 하부 흉부에서 어떠한 형태 변화가 있는지 수평면에서 위에서 관찰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연구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 먼저 논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그래프 같은 거나 뭐 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별 표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별 표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유의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별의 개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1개, 2개 이렇게 있는데 이 개수가 많아질수록 좀 유의한 차이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은 NHP로 중심선에 맞춰진 머리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빨간색은 FHP, 오늘 제가 핵심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 거북목인데요. 그리고 이제 A, B, C로 나눠지게 되는데 A는 안정 상태일 때고 B는 숨을 들이마셨을 때 흡기 그리고 마지막 C는 숨을 내뱉었을 때 호기 상태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왼쪽은 어퍼, 상부 흉부의 형태 변화를 본 거고 오른쪽은 로어, 하부 흉부의 형태 변화를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호흡을 하게 됐을 때는 흡기 시 숨을 들이마셨을 때는 상부와 하부에서 모두 충분히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숨을 내뱉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수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것도 생각하시고 같이 볼게요. 일단 안정 상태에 있다가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부와 하부에서는 모두 충분히 확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상부 흉부에서는 둘 다 일단 확장이 이루어지게 됐지만 FHP, 거북목을 가진 사람이 좀 더 크게 확장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쵸? 여기 지금 별표 2개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흡기 시에도 마찬가지로 하부 흉부 또한 충분히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단 확장은 안정 상태일 때보다 확장은 되었지만 여기서는 NHP보다 FHP가 확장을 좀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FHP는 하부 흉부는 오히려 충분히 확장이 되기보다는 좀 수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숨을 후하고 내뱉게 되면 얘네들이 이완을 하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도 보게 되면 상부흉부에서는 두 NHP와 FH 모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금 FHP는 아직도 NHP에 비해 좀 더 크게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부흉부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잘 보이지 차이가 크게 안 보이지만 지금 별표 하나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하부흉부에서도 지금 둘 다 원래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때도 아직 FHP가 좀 더 많이 수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결론을 내보자면 FHP, 거북목을 가진 사람은 상부흉부는 오히려 크게 더 확장을 만들어내고 하부흉부는 수축을 만들어낸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만 알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연구 자료에서 상부와 하부의 흉부 가동성을 비교하는데요. 먼저 A는 어퍼로 상부 흉부의 가동성을 본 거고 B는 로어 하부 흉부의 가동성을 본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게 되면 A와 B 모두 그래프에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상부 흉부의 가동성은 NHP와 FHP 모두 둘 다 크게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근데 하부 흉부의 가동성에는 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보면 그래프에서 지금 B에서는 별 2개로 유의한 차이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게 보이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NHP보다 FHP에서 하부 흉부의 가동성이 좋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FH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부 흉부에서는 확장을 만들어내고 하부 흉부는 오히려 수축을 만든다. 그래서 하부 흉부의 가동성이 좋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것을 호흡 기능과도 연관을 해보자면 상부와 하부 흉부에서 충분히 확장이 돼야 되고 충분한 수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부에서는 가동성이 좋지 못해서 충분히 늘어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뱃속 깊숙이까지 할 수 없으니까 호흡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FH가 있으면 그 호흡 기능이 좋지 못하다는 것까지 이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논문을 보는 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게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이 X축을 보게 되시면 지금 0.2로 이렇게 0.2씩 차이를 줬는데 이 차이가 왜 0.2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나 아니면 이 0.2의 단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러한 각각 마커의 차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약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이 가동성 비교를 하신 걸 보면, 이 가쪽, 하부 흉부 가동성에서 가쪽의 움직임을 보면, 이 레프트, 왼쪽에서 좀 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좀 충분하지 못해서 이 논문을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좀 말이 너무 빨랐나요? 혹시?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고, 저희가 클라이언트 분들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운동을 처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운동을 처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논문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논문은 거북목을 가진 사람의 피험자에게서 호흡 기능에 있어서 DNS라고 하는 다이나믹 뉴로머스큘러 스타빌리지레이션 말이 꼬였다. DNS 동적 신경근 안정화 운동을 적용했을 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논문인데요. 일단 이 논문은 경남대학교 저희 나라에서 쓰여진 거기도 하고 2021년 작년에 쓰여진 논문이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거북목을 가진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그런 다음 이 성인 45명을 15명씩 총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그룹마다 동적 신경근 안정화 운동, 그리고 목 안정화 운동, 다음으로 목 스트레칭, 신전근 강화 운동을 각각 6주 동안 진행해서 호흡 기능에 어떠한 개선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요. 그 호흡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인들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이 요인들에는 FVC 노력 폐활량, FEV1 FEV1 1초간 노력 호기량, 그리고 FEV1 대 FVC 1초간 노력 호기량 대 노력 폐활량의 비율, 그리고 VO2 max 최대 산소 섭취, 최대 산소 소비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VE 만료된 공기량 이러한 요인들을 비교하였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은 일단은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고 들어보셨겠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FVC, 노력 폐활량은 VC가 폐활량을 말하는데 여기에 F가 붙은 거거든요. F라는 말이 노력으로 들어간 건데 노력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노력해서 숨을 내뱉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숨을 최대한 들이마실 만큼 들이마시고 노력해서 그리고 노력해서 숨을 최대한 내셨을 때 그 과정 동안 이루어지는 공기량을 측정한 게 FVC, 노력 폐활량이고요. 그리고 FEV1은 1초간 노력 호기량인데 호기가 숨을 내뱉는 거잖아요. 이때에도 노력해서 최대한 숨을 내뱉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 1초 동안 얼마만큼의 많은 공기가 나오느냐 이것을 측정한 게 1초간 노력 호기량 FEV1이고요. 그 다음 FEV1 대 FVC는 1초간 노력 호기량 대 노력 폐활량의 비율로 위에 있는 두 가지의 비율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VO2 max는 심폐 능력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사람이 운동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점, 내가 운동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얼마만큼 많은 산소를 섭취하는지 그 량을 측정한 게 VO2 max고 마지막 V 만료된 공기량은 저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이 들이마신 만큼 충분히 내뱉어 줘야 되는데 이 내뱉어 주는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측정한 게 V 만료된 공기량입니다. 어쨌든 호흡 기능을 생각해 보면 폐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제가 설명드린 요인들이 폐 기능을 측정하는데 현장에서 사용되는 요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논문들, 이런 호흡 기능과 관련된 논문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요인들을 많이 비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각 그룹에 어떠한 운동을 했는지 또 여기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DNS인데요. DNS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설명 한번 하고 갈게요. 동적 신경근 안정화 운동은 생후 1년 동안 아기가 태어나고 생후 1년 동안 일어나는 발달 과정에 있어서 성장 발달학, 디벨로멘탈 키네지올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성인들을 재트레이닝하는 것인데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생후 1년 동안 일어나는 이러한 아기들의 움직임을 성인이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DNS 호흡법을 적용했는데요. DNS 호흡법은 이렇게 아기처럼 뒤집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고관절을 90도로 만든 다음 숨을 5초 동안 들이마시면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복부가 충분히 팽창되는 것을 느끼게 한 다음 다시 5초 동안 숨을 천천히 내뱉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몸에 힘을 최대한 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클라이언트 분들께 숨을 빼보라고 했을 때 이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과정 전에 먼저 누워서 눈을 감고 내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 안정화 운동인데요. 목 안정화 운동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편하게 눕힌 다음에 뒤통수를 바닥에 붙인 상태를 유지하고 이 고개를 턱 쪽으로 당기면서 이 머리를 바닥에 누르고 있는 이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 스트레칭, 신장근 강화 운동. 이 논문에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맥킨지 운동을 적용하였는데요. 이렇게 하체는 바닥에 잘 붙인 상태로 팔꿈치를 90도로 한 다음에 이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것인데 이때 어깨가 위로 이렇게 긴장돼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잘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팔꿈치를 떼서 진행할 수 있고요. 이 과정이 또한 또 잘 된다면 저처럼 팔을 X자로 해서 상체를 들어 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운동들을 각 그룹마다 적용했고요. 그래서 호흡 기능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요인들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실험군에서는 DNS, 동적 신경근 안정화 운동을 적용했고 컨트롤 A, 대조군 A에서는 목 안정화 운동, 그리고 컨트롤 B,
대조군 B에서는 목 스트레칭이랑 신전근 강화 운동을 적용하였는데 일단 처음으로 FVC,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력 폐활량. 노력 폐활량에서는 보시면 지금 3주 동안 잠시만요. 물 한 번만 마실게요. 보시게 되시면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 그룹 모두 조금씩 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 FEV1 1초간 노력 호기량도 보면 세 그룹 모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 지금 다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FEV1 대 FVC 1초간 노력 호기량 대 노력 폐활량의 비율 또한 보시게 되면 세 그룹 모두 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요.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진 않지만 조금씩 다 좋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VO2 max 최대 산소 소비량 이때에도 세 그룹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VE 만료된 공기량 또한 세 그룹 모두 지금 보면 다 증가하고 있죠.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읽기 전에 이 제목만 봤을 때는 호흡 기능이 거북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호흡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DNS라는 운동법이 정답인 것일까? 라는 추측을 하면서 읽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세 그룹 모두 호흡 기능이 다 조금씩 유의하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라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한 가지 운동에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거북목을 가지신 분들에게 있어서 목에 직접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동적 신경근 안정화 운동은 비록 목을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어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러한 운동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운동들을 잘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지 이러한 시야를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너무 아프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실 때 본인의 생각, 이걸 공부하시면서 좀 생각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신 거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첫 번째 논문을 인용했을 때 네. 거기에 있었던 그 0.4, 0.6 그게 의미하는 걸 결국 찾으셨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봐요. 저도 그 단위나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여기 이 단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위를 저도 논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얻지를 못해서 그 부분이 이 논문의 약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딱 답을 정확히 확실하게 딱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왜 알겠습니다. 0.2씩으로 했는지는 이 논문에서 딱 말해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읽으면서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어쨌든 연구 자료여서 제 주관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게 있지 않아서 좀 이 논문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답변을 정확히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뭐 할 거예요? 세 개 중에. 네? 세 개 중에 뭐 할 거예요? 저요? 일단은 평가를 하고 세 개 중에 세 개 뭐 할 중에 거냐니까 무슨 평가를 아, 없는 네네. 소리라고 앉아있어. 지금 머리가 잠깐 하얘졌어요. 일단은 거북목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DNS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서 일단 목 안정화 운동이나 이 신장근 강화 운동 쪽으로 접근을 처음에 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이제 DNS 이런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공유를 제가 할게요. 그리고 네. 뭐 이제 내용 보강이라고 할게요. 내용 보강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공유 좀 꺼주세요. 네. 네. 저 마이크 꺼요? 또 마음대로 해. 일단 끄고 보겠습니다. 네. 거북목이 그 경추의 구조적인 문제가 상부 경추는 신전되고 이렇게 하부 경추가 굴곡되는 현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옆에 보이는 목 주변의 2차 호흡근들, 그러니까 1차로 거의 호흡의 80% 이상을 관장하는 횡격막이 주로 쓰이기보다는 횡격막이 쓰이는 이 포션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호흡근인 얘네들이 쓰인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치면 막 이렇게 어깨가 들쑥날쑥거리면서 헥헥거리고 가슴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더 많이 몸 안에 넣으려고. 그런 현상들이 그냥 안정시 상태나 그렇게 극한의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과활성화된다는 건데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포지션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넣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좀 뒤로 가보면 이 운동들에서 중요한 것이 요 목 안정화 운동과 이 목 스트레칭 신전근 강화 운동에서 중요한 것이 앞서 보여드렸던 목이 앞으로 빠져서 목의 앞쪽에 있는 2차 호흡근들이 사용되지 못하게 목을 이렇게 곧게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목 이 앞쪽에 깊숙한 곳에 있는 DCF라고 하죠. 이 딥 서비컬 플렉서들, 깊은 목 굽힘근 얘네들 이제 목을 이제 바로 세우고 그리고 목이 아무래도 앞으로 많이 빠져 있어서 굴곡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신전시키려고 하는 신전근들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룹만 두 개로 나눈 거고 그리고 호흡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 호흡만을 타겟으로 한 트레이닝을 이제 또 하나의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본 연구는 정말 이 심플하게 거북목 폴드헤드 파스처를 가진 사람이 이 호흡 기능이 안 좋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설로 예상을 하고 이 호흡 기능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흉부의 움직임이니까 그 흉부의 움직임을 이 변인으로 놓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상부 흉부가 많이 움직이고 하부 흉부에서는 이 움직임이 적었잖아요. 정상인 그룹에 비해서.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이 결과의 이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죠. 가슴 쪽이나 어깨 쪽으로 들쑥날쑥하면서 배가 많이 부풀기보다는 이 위쪽으로 호흡이 더 많이 일어나는 역설적인 호흡 패턴을 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보였다라는 결과를 좀 뒷받침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좋냐라는 이런 약간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굉장한 함정 같고요. 우리가 좀 정신을 되게 똑바로 잘 차리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거북목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호흡 기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무조건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거북목이 있으면 목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목 통증이 있는 사람이 거북목이 있을 확률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 비해서.
그리고 호흡이 좋지 못한 사람이 거북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더 적을 수 있어요. 체린스 그때 그 내가 왜 호흡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 거북목 가지고 있냐 이 연구 자료를 찾아봤을 때 연구 있었다 그랬나? 어땠다 그랬죠? 아, 아니면 그러니까, COPD인 사람이 만성 폐쇄성 네네네. 폐질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북목이랑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응, 응. 연기는 그런 연구수가 많아요? 안, 그렇게 많진 않네요. 지금 반대인 경우보다는 확실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북목인 사람이 호흡 기능이 안 네. 좋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낸 연구보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 쓰는 연구수가 굉장히 적어요. 음, 네. 그리고 체린쌤이 이걸 하면서 저도 막 많이 찾아보니까 거북목과 호흡 기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좋아하던데 다 우리나라 연구던데 다 네. 우리나라 연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그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거북목이 일어나지 않으면 호흡 기능도 괜찮아질 수 있겠네. 거북목은 그럼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이 거북목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야 뭐 스마트폰 뭐 그죠? 무언가를 집중해서 그렇죠. 굉장히 좋은 얘기. 시력저 그렇죠. 음, 최소한의 힘을 분배. 최소한의 힘을 분배. 음, 네. 다들 굉장히 똑똑한데? 네.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가장 큰 게 현대 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이 4차 산업혁명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좌식 업무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이건 제 주장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서 돈을 벌잖아요. 그게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집중해서 보려면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시력 저하를 말씀하셨는데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눈도 피로해지니까 앞으로 이제 가서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본능적인 진화의 어떤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노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거북목이 필요하고 편해서죠. 근데 문제는 거북목으로 기인해서 이 호흡 기능이 좋지 못하고 자세가 좋지 못해지니까 다른 근골격계 질환들이 생길 수 있고 호흡 기능이 좋지 못하면 다른 계통까지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이제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가장 원론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민혁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력입니다. 시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우리가 눈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앉아서 눈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업무를 수행해내면서 삶을 계속 생계를 유지해 나가죠. 근데 하나의 이 어떻게 보면 도구로 가정하는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머리를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1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이렇게 보다가 점점 앞으로 가질 거예요. 보통 2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앞으로 가서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력을 좋게 만들게 되면 거북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긍정적인 굉장히 많은 것들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시력과 관련돼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가까이 가는 것도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집중이 잘 안 돼,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서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이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눈에서 수정체를 통해서 빛을 반사해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는데 수정체 옆에 선모체 근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모체근. 이 선모체근이 수정체 두께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선모체근과 함께 안구를 감싸고 있는 6개의 근육이 안구의 크기를 조절해요. 그러면서 이제 먼 것은 수정체를 얇게 만들어서 먼 것은 수정체를 얇게 만들어주고요. 가까운 것을 볼 때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정체를 두껍게 하고 안구를 두껍게 해주는 주변의 선모체근이나 6개의 안구 근육들이 계속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완을 못하니까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왜 이완을 못하냐면 수축이 계속되고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머리를 엄청 씨름해야 되니까 교감신경이 엄청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눈의 근육들이. 그래서 눈의 피로도를 떨어뜨리는 게 다시 말해서 시력을 올리는 것 또한 어떠한 결과고 가장 더 중요한 원인은 눈의 피로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 모니터를 조금 더 뒤로 오래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력은 또 움직임 그리고 자세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또 미치게 되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좀 약간 재밌죠. 재미없나요? 네, 이거를 1월 7일이 우리 톡방 2주년 되는 날입니다. 1월 7일이 토요일인데 그래서 2주년 그 특별 특강으로 1월 6일 금요일 밤에 제가 시력과 움직임을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이게 3편으로 지금 만들어질 계획이고요. 시력과 거북목이 될지 시력과 움직임이 될지 모르겠는데 1편은 무료로 하고 2편부터는 유료로 합니다. 3편은 실습이고요. 마지막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이 시각 정보를 통해서 이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움직임을 트레이닝하는 거. 그러니까 시각과 자각에 대한 트레이닝까지 들어갈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1월 6일에 굉장히 많은 이 시력이 어떻게 우리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어떤 긍정적인 우리 몸의 변화들을 이끌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아마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거는 필라테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트레이닝을 이렇게 활용하기에 환경이 좋은 것이 헬스장보다는 PT 샵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필라테스 이제 샵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이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좀 더 해주시고. 시력 이거 되게 재밌어요. 요즘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자료도 계속 찾고 무지무지 재밌습니다. 찾다가 그것도 찾았습니다. 그 턱관절.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시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흔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양쪽 시력 차이로 인해서 고개에 틸팅이 생기고 그 한쪽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시력이 이제 좋지 못한 눈의 피로도가 올라간 상태가 거북목과 어떻게 연결이 있는지 이것도 우리 근골격계 시스템으로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필라샵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너무 시끄럽고 막 그런 환경이면은 아무래도 내 몸을 자각하는 데는 조금 불리한 환경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 훈련법을 현장에서 쓸 때는 좀 조용한 환경이 좋겠지만 이 베이스가 즉 이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딱 입력이 되면 딱 깔리게 되면 이거는 어떠한 움직임 상황에서도 다 통용되는 거니까 어디서든 응용할 수 있어요. 네. 질문 있으시면 더 질문해 주십시오.
후두하근 사이로 시신경이지만 이게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네. 말 안 해줄 거야.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말했어. 다들 너무 똑똑해가지고 순간 댓글을 보고 당황했어. 네. 뭐 질문 중에 아까 DNS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DNS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어디 갔어? 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걷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나눠 놓은 거고, 그 발달 과정에 맞게 이 순차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립보행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배우는 움직임이 아니라 정상적인 디벨로멘털 키네지올로지, 그러니까 발달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본능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트레이닝이라는 말도 사실은 좀 단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인 호흡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선천적으로 호흡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원래 숨 잘 쉬었는데 지금 잘 못 쉬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라는 개념보다는 호흡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이 DNS도 모티브는 이렇게 발달 DK를 디벨로멘탈 키네졸로지를 따랐지만 결국 본능적인 움직임 패턴으로 이렇게 회귀하게 만들어 주는. 그래서 이건 뭐 그 저기 뭐야 체코 프라하파에서부터 개발이 되고 계속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라, 이건 뭐 강좌들도 많고 한국에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궁금하시면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북목이 꼭 필요한 클라이언트라면 자세 큐잉을 예전에는 했죠.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좋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부작용 같은 거. 하루 종일 이렇게 턱을 당기고 다녀가지고 오히려 다른 근골격계의 다른 관절들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목이 더 긴장하거나. 그래서 요즘은 좀 더 이제 세밀한 큐잉을 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밀한 큐잉을 드리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결국 내가 내 몸이 어떤지 내가 잘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자각이 되게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좀 계속 느껴지고 해야지 내가 내 이 움직임 패턴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말씀드렸던 본능적인 것들로 이제 회귀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이 무릎 관절과 고관절 90도로 접고 호흡하는 동작을, 이 포지션을 테이블탑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이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테이블 그 위쪽에 다리를 올려놓는다 그래서 테이블탑 포지션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하지의 무게를 덜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쫙 펴고 있으면 요추의 전만되는 커브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중립 자세를 지키기가 힘들어서 보통 발바닥은 바닥에 대고 무릎을 세우는 훅 라인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구부러졌다 그래서 그 포지션으로 하면 요추와 골반의 중립 자세를 지킬 수가 있어서 보통 그 포지션에서 많이 실시하는데, 이 포지션 훅 라인 포지션에서조차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테이블탑으로 옮겨서 여기에 이제 뭔가 받쳐주죠. 그 상태로 이제 실시합니다. 그러다 잘 되면 이걸 빼고 하지 무게를 내 코어 힘으로 버티면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호흡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이 난이도를 좀 조금씩 올려가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뭐 더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드버거 같은 거 하는 거죠. 사실 뭐 데드버거 할 때 호흡을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스쿼트 100kg, 200kg 할 때처럼 발살바로 뭐 숨을 참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숨 쉬는 거 의식하지 않고 지팔다리 지가 잘 움직이면 되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강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으로 채린 쌤한테도 질문을 더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채린 쌤이 성장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채린 쌤 자료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자료 한 번 더 올려달라고 했어요. 노력해요. 네, 최대 호기량 맞아요. 저도 까먹어요. 생략장에서 보면 그때 기억나고 또 까먹고 이거 안 쓰니까 뭘 우리가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거북목에 필요한 호흡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숨은 잘 쉴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잘 쉴 수 있게 되돌려 주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이렇게 숨 쉬면은 다 돼 이런 건 없어요. DNS 그 호흡 훈련 방법도 결국 이 사람 원래대로 잘 숨 쉴 수 있게 돌려놓는 거지 뭔가 막 뭐 이렇게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네. DCF 강화 동작은 당연히 더 있습니다. DCF 네 단계별로 DCF 강화 동작 더 있죠. 이거 거북목 그 강좌에서 이 프로그레션별로 쭉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여기다가 이제 손 넣거든요. 목 뒤에 손 넣고 다른 손은 이 SCM 팔페이션이에요. 그래서 턱을 이렇게 당겼을 때 SCM이 과활성화되지 않고 딥넥 플렉서로만 이 턱을 좀 당길 수 있게 느낌으로 표현하면 약간 목젖을 누르는 느낌이 돼야 돼요. 여기 이 SCM이 확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래에 넣은 이 목 뒤에 여기에 넣은 손에서는 턱을 당기기 전에도 압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는 게 가장 이 낮은 레벨이고 그 다음은 목을 이제 이렇게 구부려서 당겨오는 거죠. 당겨오면서 점점 복부 앞에 있는 근육들과까지도 같이 연계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은 이제 엎드리죠. 엎드려서 처음엔 이마를 대고 턱만 이제 가볍게 당기다가 그 다음에 뭐 이마도 떼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체를 점점 더 세우면서 그러니까 즉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플렉서들의 개입들 점점점 크게 몸통까지 넓혀 나가고 그 다음은 엎드린 상태에서 DCF와 익스텐서들의 개입들 그리고 그 다음엔 뭐 앉거나 서는 그런 동작들에서 운동들이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흉식 호흡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안정시 상태고 누워있는 상태 예를 들어 누워있는 상태거나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흉식 호흡을 하는 것은 그건 좋지 못해요. 역설 호흡 패턴이. 그때는 2차 호흡근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좀 움직이는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 체력 수준에서 아까 봤던 그 저기 뭐야 여기 있죠. VO2 max가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최대 산소 소비량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우리가 뭐 다룰 수 있는 무게들이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이 느꼈을 때 힘든 정도의 강도라면 이 흉식 호흡까지 같이 활용하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움직임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됐죠? 네, 그러면은 1월 6일에 시력 갑니다. 아주 센세이셔널 할 겁니다. 네, 기대를 많이 하십시오.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는 채린 쌤이 하는 걸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끝내주실 줄 알았는데. 아,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에도 늘 많이 찾아와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저기 드림메이커 선생님들 회의 잠깐만 할게요. 제가 링크 다시 드릴게요.